한국의 미래. 한마디로 한국의 운명은 한국인에게 달려있지 않다. 한국의 운명은 전적으로 미국의 판단에 달려있다. 단,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가는 한국인 개개인의 각성에 따라 좋은 방향 또는 나쁜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패권 국가는 미국이다. 그럼 미국이란 나라에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경제적 효용 가치는 얼마나 될까?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5년엔 세계 경제의 50%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팍스 아메리카의 시대를 열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부자 나라인데다 군사력과 정치, 외교력은 미국을 뺀 세계 나머지 국가의 합보다 막강하다. 군수산업은 세계에서 부와 정치력이 미국으로 집중되게 하는 원천 산업이다. 제조업을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 나라에게 내어주었지만 무역 질서와 기축 통화 달러로 금융을 틀어쥐고 있으니 결국 제조업도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에너지였다. 그런데 미국이 셰어 오일과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300년을 쓸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었다. 소련과 대결을 벌이던 냉전 시기에 서방은 소련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과대평가했다. 81년부터 89년까지 레이건 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양대 강국의 체제는 깨진다. 소련의 붕괴 요인은 세 가지다. 하나는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 전략의 성공이다. 기술혁명으로 미국이 소련을 앞서 나가기 시작한다. 여기서 결정타가 유가 공격이다. 배럴당 30불에 달하는 국제유가로 말미암아 최대 산유국으로 부를 누리던 소련을 옥죄기 위해 사우디의 석유 증산을 유도했다. 최대 산유국 지위가 소련에서 사우디로 바뀌며 국제유가를 10달러로 떨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소련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마지막 하나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 군비 경쟁 유도다. 레이건의 스타워즈 플랜이 소련의 몰락을 거들었다. 지금 러시아의 GDP는 한국보다 낮다. 그리고 구소련의 지위는 중국이 계승하려고 한다. 패권 국가로서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도전하고 있다. 소련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그대로 중국에 적용된다. 중국의 약점은 소련보다 많다. 소련 쪼개기의 성공은 다종족 국가였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소련보다 훨씬 여러 종족이 산다. 국가를 합병한 것도 비교적 최근이다. 소련은 산유국으로 수출도 한다. 중국도 산유국이나 수요의 70%를 수입한다. 소련은 부족한 원자재를 아프리카 남미에서 수입할 때 해상로를 보호하기 위한 해군력이 있었다. 중국은 육상과 해상 모두 막혀있다. 미군이 오늘부터 다니지 마. 그러면 봉쇄된다. 소련은 공산주의 블록 경제권으로 루브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블록 내의 상호무역그룹을 확보했다. 중국은 부족한 물자에서 떼어내어 원조해 주어야 하는 나라다. 모든 무역은 기축통화인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세계시장의 일원일 뿐이다. 그래서 중국은 1대1로를 개척하고 있으나 미국의 집요한 방해로 돈만 쏟아 붓고 진 척이 없다. 소련과 달리 중국은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국력은 상승세를 탔지만 부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고 빈부격차는 어마어마하게 심하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으나 불법으로 도시노동자가 된 농민공이 수억 명이다. 한마디로 중국은 농민공을 수탈하여 10억이 먹고 산다라고 평가할 만큼 이들의 문제는 심각하다. 중국 인구의 3분의 1, 이 일반 노동자의 임금보다 훨씬 적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상태로 일한다. 경제가 나빠지면 이들의 일자리부터 감소하고 그러면 몇백만 명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억 단위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은 완성되어 가고 있다. 마지막 남은 포위망의 끈을 조이는 곳이 동북아시아다. 한반도는 대중국 포위망에서 전술적인 중요도는 말할 것 없고 미국의 전략적인 압박에도 효과가 크다.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아들여 세계 10대 무역국까지 올라온 유일한 나라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압박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자리에 있어 한국의 힘이 강해지면 중국은 다른데 신경 쓸 틈도 없이 다급하게 된다. 2016년 미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한미우주협력협정을 맺었다. 한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우주기술을 가지면 미국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게 된다. 중국은 러시아제 짝퉁 저가 항공기를 만들어 세계 무기시장을 잠식 중이다. 미국의 철진한 기술을 넘기고 저가의 항공기를 만들어 한국이 그 시장을 먹으면 중국의 군수산업은 죽이고
미국은 간접 판매하는 것이 된다. 우주산업 역시 미국에서 발사하는 상업용 로켓은 경제성이 떨어져 프랑스, 인도, 중국, 러시아가 그 시장을 놓고 각축 중이다. 인공위성 하나를 궤도에 올리는 데 150억에서 500억쯤 든다. 이 시장을 미국의 기술로 한국이 로켓을 만들어 한국이 장사하고 미국은 커미션 먹겠다는 거다. 한국형 최신 이지스함의 건조 비용이 1조 3천억인데 미국의 주말 특급 이지스함은 5조 원가량 든다. 미국이 자체 사용하는 무기가 아닌 저가 무기를 만들어 팔기에는 러시아나 중국과 가격 경쟁이 안 된다. 그럼 그런 관련 산업과 기술이 있는 동맹국에 라이선스 생산을 주어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맞다. 그게 한국이다. 일본이나 유럽도 미국 못지않게 제조 비용이 든다. 가성비로 따지면 일본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비싸다. 한국이 미국의 낙점을 받은 이유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린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의 근간이 있기에 우리가 미국과 동맹국이기에 우리의 깜놀할 저력을 보여주었기에 세계 1등 패권국가 미국의 러브콜을 받은 거다. 미국은 북한도 주목한다. 북한 주민도 남한 주민처럼 동기를 부여하면 남한 수준으로 잘 살게 될 것이고 그럼 미국의 대중국 포위 압박 전략은 물론 미국의 자본을 투입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반도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은 한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미군의 주둔과 한국군의 전력을 강화하여 대중국 압박작전에 들어간다.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에게 불침함모 전단이자 중국으로 진격할 기갑군단 기지이기도 하다. 통일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보다 통일을 원하는 세력이 강해야 이뤄지며 통일 당사자들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금 한국인은 통일을 원하는가? 70년간 떨어져 살아온 사람들을 같은 국민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는가? 국제정세를 파악하여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누가 지는 편이고 누가 이기는 편인지 제대로 알고 동맹을 존중할 수 있는가? 좌파가 세상을 지배하게 만든 나의 무관심과 이기적 자세를 반성하고 대항하여 싸울 각성이 되었는가? 개인의 각성이 되어야 한국인의 운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